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한 노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젊은 시절과는 다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신진대사율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감소하며 소화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식단을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체중 증가를 유발하는, 나아가 노년기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식사 오류 3가지를 짚어보고 이를 어떻게 현명하게 고쳐 나갈 수 있을지 아주 자세하고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내용을 잘 들으시고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첫걸음을 단단히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식사 오류부터 함께 심층적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단백질 섭취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이 근감소증은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을 넘어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신체 활동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쉽게 피로해지며 균형 감각이 저하되어 낙상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낙상은 노년층에게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단백질을 섭취하더라도 젊은 시절처럼 효율적으로 근육을 합성하는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의도적으로 섭취해야만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분들이 육류 섭취를 줄이거나 소화가 힘들다는 이유로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섭취를 소홀히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단백질 섭취량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식사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이자 방패와 같습니다. 이 엔진이 약해지면 신체 기능 전반이 저하되고 면역력까지 떨어져 감기나 독감 같은 사소한 질병부터 암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심각한 질병에도 더욱 취약해집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년기에는 일반 성인보다 무려 30% 이상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노인분들이 이 권장량에 훨씬 못 미치는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남성은 최소 50지, 여성은 45지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양을 꾸준히 채우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게을리하면 근감소증이 더욱 심화되어 활동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신진대사가 저하되면서 체지방만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체중이 늘어나더라도 근육이 아닌 지방만 늘어나게 되어 겉으로 보기에는 살이 찐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근육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신체 기능을 더욱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만 근육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근육을 만들어 신체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년층에게 적합한 단백질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섭취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육류, 특히 닭고기나 소고기의 살코기, 돼지고기의 등심이나 안심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근육 생성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육류를 섭취할 때는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고 삶거나 찌는 조리법을 활용하여 건강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매번 육류만 먹기 부담스럽거나 소화가 어렵다면 생선, 콩류두부, 렌틸콩, 병아리콩 등 계란, 유제품 요거트, 치즈, 우유 등을 통해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로는 삶은 계란 2알과 두유 1잔 또는 우유 1잔, 플레인 요거트 1컵을 드시고 점심에는 닭 가슴살 샐러드나 고등어, 삼치 같은 등 푸른 생선 구이를, 저녁에는 된장찌개에 두부를 넉넉히 넣어 드시거나 콩비지찌개를 드시는 식단은 훌륭한 단백질 섭취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도 삶은 계란이나 저지방 우유, 견과류 한 줌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활용하여 매끼 꾸준히 그리고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핵심입니다. 특히 끼니마다 단백질을 2030지 정도 분산하여 섭취하는 것이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근육 합성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식사 오류는 불균형한 식단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식사를 하기는 하지만 영양소가 특정 영양소에만 치우치거나 필수적인 영양소가 심각하게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 때문에 특정 식품 섭취를 제한하거나 건강 보조 식품에만 의존하여 식단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식단은 자칫 식욕 부진을 유발하고 영양 결핍으로 이어져 오히려 전반적인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자녀들이 독립하여 홀로 거주하는 노인분들이 늘어나면서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제대로 된 식사를 차려 먹기보다는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는 영양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끼니를 거르거나 매번 김치와 밥만 먹는 식으로 특정 음식에만 의존하거나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에 떡, 빵, 국수 등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불균형 식단의 예시입니다. 이러한 식단은 장기적으로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몸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필수 지방산 같은 영양소가 골고루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B과 아연이 부족하면 혀의 미각이 둔해지고 식욕 부진을 겪을 수 있으며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하면 장 건강이 나빠져 변비로 고생할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불균형한 식단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신체 활력을 떨어뜨리고 만성 피로를 유발하며 면역력을 약화시켜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을 높입니다. 나아가 기존의 만성 질환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과 영양소 흡수율이 젊은 시절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서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노년을 위한 균형 잡힌 식단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성해야 할까요? 핵심은 다양성과 자연식입니다. 맵기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 건강한 지방,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풍부하게 포함하는 식단을 목표로 삼으세요. 밥은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꾸어 식이섬유와 비타민 B군을 보충하고 식사마다 녹색, 빨간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철 채소와 과일은 신선한 영양소를 공급해 줍니다. 해조류 미역, 다시마 등나 버섯, 유표 고버섯, 느타리 버섯 등 감자, 고구마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도 잊지 말고 식탁에 올리세요. 비타민 B1과 아연은 해바라기씨, 땅콩, 계란 노른자, 현미밥, 굴, 소고기 등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식사량을 갑자기 늘리기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다양한 음식을 맛보며 영양 균형을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식사 전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 운동은 식욕을 자연스럽게 돋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사는 되도록 여럿이 함께 즐기면 더욱 좋습니다. 함께 먹는 즐거움은 식욕을 증진시키고 식사량을 늘리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 식사 오류는 잘못된 수분 섭취와 낮은 활동량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고 체중 관리에 대한 오해로 식사량을 무조건 늘리면서 운동량은 오히려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우리 몸의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 자신도 모르게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러 물을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체중이 적게 나간다고 하여 식사량을 무조건적으로 늘리고 활동량은 줄이면 근육 대신 체지방만 늘어나게 되어 외형적으로는 체중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육 부족형 비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수분 부족과 활동량 부족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저하시키고 노폐물 배출을 방해하며 전반적인 건강을 악화시키는 숨겨진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분은 우리 몸의 약 70%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생명 유지의 요소입니다. 혈액순환, 체온 조절, 영양소 운반, 노폐물 배출, 세포 기능 유지 등 우리 몸의 모든 생체 활동에 깊이 관여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없이는 어떤 영양소도 제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노인 남성은 하루 2100ml, 여성은 1700ml 정도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적게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신장 기능 저하와 면역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력 운동 없이 식사량만 늘리면 단순히 체지방만 쌓이게 되어 관절에 무리가 가고 활동량이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근육량을 충분히 늘려야만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소비하며 몸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햇볕을 쬐면서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은 비타민 D 생성에 필수적인데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 기분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분 섭취와 활동량을 늘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탁이나 거실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물병을 항상 비치해 두고 수시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람을 설정하여 정해진 시간에 물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맹물이 마시기 힘들다면 보리차, 현미차, 옥수수차 같은 구수한 무카페인 차나 레몬 조각을 넣은 물을 마셔도 좋습니다. 설탕이 첨가된 음료나 카페인 음료는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오히려 몸의 수분을 빼앗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거창하고 힘든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이용하거나 집 근처 공원을 하루 30분 이상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집 안에서도 맨손 체조나 가벼운 스트레칭, 벽을 이용한 스쿼트 등 저강도 근력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횟수를 적게 하다가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에 햇볕을 쬐며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은 비타민 D 생성에도 도움이 되니 더욱 효과적입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운동하면 더욱 즐겁고 지속하기 쉬울 것입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더 활기찬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식사 오류, 즉 단백질 섭취 부족, 불균형한 식단, 그리고 잘못된 수분 섭취와 낮은 활동량을 고치는 것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러한 개선 노력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로 근육을 지키고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몸의 균형을 맞추며 충분한 수분 섭취와 꾸준한 활동량으로 몸의 활력을 되찾는 것. 이 모든 것이 마치 저속 노화 식단처럼 우리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마인드 식단지 중에 식단과 DASH 다이어트의 장점을 결합한 식단과 같이 검증된 건강 식단을 참고하여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불포화지 방산이 풍부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근육량 유지라는 점을 명심하고 노년층에게 육류는 필수 음식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80% 정도 배가 찼다고 느끼면 식사를 멈추는 습관을 들여 과식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살찌는 식습관, 즉 우리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식사, 오류 세 가지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심도 있게 알아봤습니다. 첫째, 근육 감소의 주범이 되는 단백질 섭취 부족. 둘째, 신체 불균형과 질병을 유발하는 불균형한 식단. 셋째, 신진대사 저하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잘못된 수분 섭취와 낮은 활동량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의식적으로 개선하고 건강한 습관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오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과 노력의 축적이라는 것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 나간다면 분명 더 건강하고 활기차며 풍요로운 노년 생활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으로 지금 바로 건강한 식습관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꾸려 하기보다는 오늘부터 작은 실천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노력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점심 식사에는 단백질 반찬을 하나 더 추가하고 평소보다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집 주변을 10분이라도 산책하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에는 여러분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 놀라운 변화와 활력을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과 행복한 삶을 항상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